지금까지 여기 통해서 지금까지 대사치료에 대해서 한번 쭉 봤고, 우리가 항산화제 하면 이제 산화와 환원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죠? 산화 환원에서 중요한 게 전자.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잃고,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말 자체로 따지면 뭐 산소를 얻는 걸 산화라고 하고 산소를 잃는 걸 환원이라 정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제 화학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전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이제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으면 다시 환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요 산화 환원 정의를 확실하게 일단 아셔야 돼요. 이 상태로 이제 알아야지 뭐 항산화제가 뭐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돼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하나 존재가 항산화제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의 존재를 아셔야 돼. ROS라고 표현되는 거, 활성산소. 즉 이제 활성산소 종은 뭐냐면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뛰어난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 이게 정의의 정의. 다시 한번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뛰어난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제가 이제 자꾸 일으켜가지고 정상세포도 공격하고 하는 거죠. 이 그림 좀 쉽게 좀 해놨는데, 활성산소에서 결국에는 전자는 쌍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 쌍을 이루어야지 얘가 안정을 취하는데, 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 불안정해서 다니면서 정상세포도 공격하고 하는 이유가 가서 전자를 뺏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안정 찾기 위해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산화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기는 그 병들, 암 포함되죠? 뭐 여러 가지 노화, 이게 뭐 당뇨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활성산소, 즉 이제 활성산소에 이르는 산화죠. 그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산화.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를 잃는 거죠. 해볼까요? 활성산소가 가서 전자를 뺏어오면 걔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뺏긴 애는. 전자를 뺏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화가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상세포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 잘 나타나네. 건강한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전자를 뺏어가면, 그럼 활성산소는 뭐가 되는 거야? 예, 활성산소는 자기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되면서, 환원이 되고 얘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지. 자, 그러면 항산화제는 뭐냐? 항산화제는 이거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는 게 저게 항산화제, 활성산소라고 했죠. 활성산소처럼 저렇게 전자가 짝을 여기 이루지 못하죠. 여긴 두 개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를 하나 딱 주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처음에 요것만 잡아놓으면 이게 그다음부터 저런 이제 항산화 이야기 다 이해가 돼. 산화 환원 개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전자를 하나 얘한테 주니까 얘는 산화가 되는 거야. 전자를 없애니까 산화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환원. 그럼 항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말이,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좀 해. 항산화제는 산화를 막아주는 애거든. 왜 항산화제냐면 얘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얘가 산화됐죠. 근데 미리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이 활성산소한테 전자를 미리 줘버리는 거야. 야,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그렇게 얘가 이렇게 안정을 딱 시켜놓으면 얘가 이런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산화제로 알고 있는 거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전자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돼. 전자. 그럼 항산화제는 결국에는 활성산소에 전자를 주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산화가 되고, 전자를 받은 활성산소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화 환원 개념을 잘 알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물질이 다 저렇게 항산화 물질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전자를 잘 주는 성질을 가진 물질만이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뭐를 먹어라 했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다 될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자를 잘 주는 성질을 가진 애들이 바로 항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항산화제. 그럼 뭐가 돼? 자기는 항산화제가 돼. 쉽게 얘기할게, 쉽게. 여러분들이 저기 비타민C 우리가 이제 고서 해가지고 딱 씌워가지고 들어갔어요. 응? 들어갔어.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먹는 거, 비타민C를 먹었어. 비타민C 처음에 먹기 전에 딱 떼보면 색깔이 어떻죠? 비타민C. 하얘. 비타민C 하얗다고. 노랗지 않아요. 응? 비타민C가 하얀 게 그 상태가 바로 환원된 상태예요. 환원된 상태.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환원된 상태고,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먹었어. 먹어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이제 활성산소한테 걔가 전자를 줬어. 그러면 걔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사도 마찬가지야. 주사가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 맞을 때 겉에 검은 거 씌우잖아요. 그것도 미리 산화되지 말라고 씌우는 거예요. 빛에 약해서. 산화된 거를 먼저 투여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간호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냉장 보관하고 있는 그 비타민C, 걔는 환원된 애예요. 환원된 애. 그냥 원래 그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 하얀색. 근데 어느 날 비타민C를 딱 꺼내봤는데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좀 노랗게 변했어. 알약이든지 뭐 가루약이든지. 자, 이 노랗게 변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산화가 된 거예요. 뭔가 공기 접촉을 해가지고 접촉돼가지고 산화가 됐어. 그거는 버려야 돼.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거를 이해하지 않고서 무조건 뭐 비타민C는 항산화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얘가 산화와 환화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그런 고농도로 들어갔을 때랑 또 이 먹는 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차이가,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어렵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저거를 이제 의학을 공부를 좀 해야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일반 현대의학에서는 저거 공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비타민C 하면 그냥 영양제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서 그냥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산화와 환원 그것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밖에서 주사제나 들어갈 때는 환원 상태로 들어가서 암세포를 만났다. 걔가 주사제가. 그러면 암세포가 뿜고 있는 활성산소를 만나버리면 일단 암세포가 걔한테 뭘 줘? 전자를 주면서 자기 스스로가 뭐가 돼요? 산화가 되는 거야. 비타민C가 산화제로 변해. 그럼 그 산화된 그 비타민C가 그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암세포를 태우는 거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암작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C가 원래 모양의 환원 형태로 한다면 암세포를 공격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그래서 중요한 항산화 네트워크 중에서 중요한 게 비타민C, 여기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코큐텐, 리포산 한 번씩 제가 언급은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세포를 지켜주는 애들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세포질에서 하는 게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 그리고 세포막 비타민 E와 코큐텐, 그리고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리포산.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이 정도로. 오늘은 좀 깊게 좀 들어가야 지금 뭐 청중도 우리 또 간호사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네트워크라고 지금 돼 있죠.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그냥 비타민 C 이게 하나가 아니야. 자, 글루타치온 그게 하나가 아니야. 얘가 산화된 애냐, 환원된 애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톱니바퀴처럼.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돼요? 항산화 작용을 하면 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산화된 애는 일단 공격하고서 우리 세포도 공격할 수 있고 좀 그런 산화제가 되는데, 자, 얘를 중화시켜준다라고 표현해요. 응? 그 산화된 비타민 C를 이 환원된 글루타치온이 들어가서 전자를 얘한테 줘버리면 비타민 C는 뭐가 돼? 환원이 되는 거야.
서로 저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환원된 비타민 C는 거기서 다시 얘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항산화제가 되는 거야, 또. 얘는 항산화제고 얘는 뭐야? 산화제. 산화시키는. 굉장히 헷갈리지만 집에서 잘 생각해봐. 산화환원, 그 다음에 항산화제, 산화제 개념. 이것만 이해되면 돼요. 그래서 그럼 또 환원된 저 비타민 C는 이 세포 안에서 아까 뭐랬어요? 비타민 E. 비타민 E도 이미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을 시켜버린다고. 이렇게 서로 계속. 이런 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게 우리가 항산화 네트워크 중요한 5가지 얘기한 거예요. 물론 저 5가지 외에도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게 더 있죠. 뭐 셀레늄도 마찬가지고 15분 지나니까 이제 좀 집중이 흩어지나? 자, 여기까지 끝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하면서 거기까지만 이해했고 지금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에서 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 게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을 죽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암 입장에서는 활성산소는 올리고 활성산소는 올려서 공격하게 만들고 글루타치온을 떨어뜨려야 돼.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때 얘기돼서 그래서 ROS 즉 활성산소를 올리는 방법 그때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때 고용량 비타민 C가 있었어요. 고용량 비타민 C 대표적으로 있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글루타치온을 낮추는 방법을 했다고. 글루타치온 낮추는 방법. 글루타치온을 낮춰야 암세포 입장에서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글루타치온이 있으면 어떤 항산화 역할을 하는 애가 딱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항암제가 들어왔을 때 저 글루타치온이 걔를 방어를 해버린다니까? 암세포 입장에서. 그러면 그 항암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글루타치온을 낮추는 방법을 쓴다는 것이 전략이에요. 여기 보면은 항산화제 해놓고서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좋다고 알고 있는 거 코큐텐 여기 비타민C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로우 도스라고 돼 있죠. 저용량 비타민 C하고 앞에 나오는 이 IV 비타민 C는 달라요. 정맥으로 들어가는 비타민 C는 고용량이에요. 고용량. 최소한 5, 60 넘어가는 거. 우리가 이 저용량 딱 경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용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먹어서 섭취하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먹으니까 저거 주사 안 맞아도 되죠. 자꾸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죠. 저걸 이해 못 하니까. 심지어 뭐 의사들도 그런 얘기들 하고 하니까. 다르다니까. 성격이 달라져요. 이 로우 도즈, 그러니까 비타민 C의 경우에는 그 약간 용량에 따라서 제가, 얘가 산화제가 될 수도 있고 항산화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비타민 E도 여기 언급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루타치온을 이제 이렇게 해서 좋다고 쓰죠. 글루타치온을. 어디에 쓰느냐, 뭐, 간 기능에도 좋고, 그 다음에 항암하시는 분들 이제 손발 저림 그거 이제 부작용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해독. 아까 말했죠? 간 해독. 그리고 이제 저런 이제 항산화제로 강력한 항산화제 쓰이는 게 글루타치온 좋은데, 암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그러면 저거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끝낼 건데, 이게 지금 하나 논문에서 나온 건데, 항암하시는 분들 이 시스플란틴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분이에요. 시스플란틴을 사용하는 분한테, 자, 요거 GSH라고 표현된 게 저 글루타치온이었거든요. 글루타치온을 시스플란틴 주사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항암제 대합해서 맞죠? 주사를, 항암제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직전에 글루타치온을 딱 쏴버리면 여기서 이런 부작용들을 좀 완화시킨다는 이런 논문이에요. 뉴로톡시시티 뭐 이런 것들을 즉 결국에는 이제 뉴로 프로텍티브니까 어떤 신경세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발 저림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이제 논문인데 어쨌든 글루타치온을 직전에 글루타치온 투여하면서 항암제를 맞으면 저 항암 부작용을 좀 완화시켜 준다는 논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 잘 보세요. 글루타치온을 먼저 넣었어요. 그럼 이게 글루타치온 주사 넣으면 어떻게 돼? 일단 혈관에 있겠죠. 혈관에 있다가 얘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분리해서 주사를 하면
그러니까 글루타치온 먼저 딱 넣고 좀 시간 좀 띄었다가 그 다음에 항암제를 집어넣으면 적어도 혈관에서는 만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관에서 근데 바로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 글루타치온이 얘를 중화시켜버리겠지.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분리를 해라. 이제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좀 내가 봤을 때 포인트인데, 그때 글루타치온이 몇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 3가지 물질. 저거 기억하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3가지 아미노산으로 한다고 했어. 자, 그때가 뭐였어? 글루타민, 그쵸? 시스테인, 글라이신. 요 아미노산 3개로 되어 있는데, 자, 요 3가지인데, 자, 이게 3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즉 세포 내로 들어갈 때는 저게 뭉쳐서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요게 이제 이렇게 하이드럴라이즈, 이렇게 이제 그 가수분해돼서, 우리말로 이제 가수분해돼서 이 글루타믹 애시드하고 이 2가지가 먼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들어가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간호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게 3가지가 딱 뭉친 게 글루타치온인데 뭉친 상태로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얘가 2개로 딱 분리가 되는 거야. 글루타믹 애시드랑 나머지 2 물질 분리가 돼야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안에서 다시 합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분리시키는 엔자임 효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펩티다제, 감마 GT. 저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약간 논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럼 이 효소가 중요한데, 효소가 정상세포에서만 존재한다는 그런 그 이론도 있지만, 아니다. 암세포도 존재한다. 근데 지금 크게 보면은 크기가 좀 약간 작죠. 근데 암세포에는 그게 적게 존재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가 있어야 이게 분리돼서 들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일단은 글루타치온 들어갔을 때 정상세포하고 암세포가 있을 때 어디로 더 많이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암세포보다는 정상세포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론이에요. 같은 글루타치온 투여했을 때. 왜? 저 효소의 차이 때문에. 효소가 있어야 그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암세포에 들어가서 글루타치온이 활동할 그 가능성보다는 정상세포에 글루타치온이 더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그 정상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저게 이론이에요. 저게 논문이.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거 잘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저거 한번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돼 있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가 암이 사용하면, 암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암이 사용이 되면 예후가 불량하다. 이제 알겠죠? 저 글루타치온을 이용해가지고 항암제가 들어온 거를 만약에 중화시켜버리면 그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정상세포가 저 글루타치온을 이용해버리면, 그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완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상세포 보호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글루타치온은 그래서 여기 보면 양날, 더블 엣지드 소드가 뭐냐면 그 양날의 검.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암세포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암세포가 저걸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암세포가 저걸 이제 안 좋으니까 저런 이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치의가 사용 목적과 적절히 지금 애매하게 말은 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으로 하면 돼요. 이런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은 예를 들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오늘 내가 맞았어요. 항암제 맞았는데 고자 내가 바로 글루타치온 투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그거는 피해보자 그거예요. 그건 피하고, 적어도 여기 보면은 이제 2분의 1 라이프가 된 게 하프라이프, 우리가 이제 반감기라는 거, 약물 이제 농도가 줄어드는 거, 반감기가 한 2, 3일 정도 될 거예요. 항암제 들어간 거. 이제 그 정도 이제 들어가면, 그 정도는 피해서 하면 특별한 이제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항암제를 투여한 그 시점, 그걸 킬 페이즈라고 하는데,
항암제가 들어갔으니까 걔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암세포를 산화시켜야죠. 어? 암세포를 산화시켜야 돼. 그래야지 공격을 하는 거야. 활성산소를 이용해가지고. 그 공격할 때는 공격하게 내버려 둬라. 괜히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 투여해가지고, 항산화 좋다해가지고, 그때 투여해가지고 그걸 방해해버리면 투여된 항암제의 역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밑에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긴 나와요. 항암제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표적치료제 같은 거는 사실 그게 우리가 저런 그 산화작용 그걸 이용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서 그런 건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항암 효과보다는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너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이제 보호하는 목적이 더 큰 목적이다 하면은 글루타치온 때 그때 투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투여 시점을 조절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암과 항산화제는 양날의 칼이고 균형이 중요하고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왜 했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저 책에 보면은 무조건 글루타치온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니까 글루타치온,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만 딱 읽고서 글루타치온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 이제 이런 생각만 딱 갖고 있으니까 항암할 때는 무조건 피하고 뭐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저렇게 논문들까지 막 나와 있다고. 그거에 대해 연구한 것들. 그래서 저런 성격을 성질을 좀 하나하나 글루타치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타민C는 저용량일 때랑 고용량일 때랑 약간 좀 다르고 이걸 좀 이해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충분히 목적에 맞게 저게 항암작용 하는데 항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오늘 한 거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오늘 좀 이해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저거 이제 항산화제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그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뭐 글루타치온 어디서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뭐 글루타치온 쓰지 말라더라. 그것 때문에 무조건 그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대학병원에서 항산화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많이 종종 듣더라고 환자분들이. 그것도 무조건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 저렇게 항산화제는 지금 양날의 검이라는 거.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에요. 쓰기 나름. 우리가 왜 그 현대의학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스테로이드도 왜 그게 쓰기 나름이죠. 그것도 잘 쓰면 약이 되고 무턱대고 쓰면 그것도 독이 되는 거. 진짜 좋은 약들인데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